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빌딩 투자에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상공인 분들이 최근에 투자했던 사례도 제가 기사로 봤는데, 실제로 그 현업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공동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빌딩 시장이 지금 어떻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처음 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19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지금 주식회사 빌사남이랑 부동산 중개법인의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빌사남 앱을 개발했고, 그 앱에는 이제 빌딩 실거래가를 좀 볼 수 있는 앱인데, 지금 뭐 시청하시면은 뭐 다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사남 TV라고 유튜브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빌딩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은 그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또. 원래는 대세는 꼬마 빌딩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책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문사나 모은행 VIP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뭐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좀 간략하게 지금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거래가 제일 많이 된 구가 이제 그 강남구가 거래가 좀 제일 많이 됐어요. 저는 빌딩 매입하는 데 있어서 황금성이 제일 중요한데,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종로구나 중구, 그다음에 영등포구나 뭐 서초구, 동대문구 이쪽에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중에서 강남구가 거래가 좀 제일 많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 투자하실 때 황금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뭐 시장에 내놨을 때 매각이 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구가 좀 거래가 많이 되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거래량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전체가 다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역삼동이 거래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사동이나 논현동. 그래서 동별로도 거래량이 좀 차이가 나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제가 띄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동이 거래가 좀 많이 되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금액대별로 보면은 그 50억 미만이 거래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빌딩 거래량 중에 67%가 다 5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아파트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공동투자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공동투자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액으로도 충분히 건물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축 연도별 거래량인데, 대부분 건물들이 다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년 이상 된 게 한 72%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 노후화된 건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안 나오겠죠. 수익률은 안 나와서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만한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올릴 만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을 잘 바꾸기만 한다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개인이나 법인 이제 매입 비율인데, 2017년도에는 지금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한 6대 4 정도 됐다가 작년에는 5대 5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나와요. RTI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옵니다. 저희 고객분 중에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친구 셋이서 돈을 5억씩 모아서 법인을 설립해서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어,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 구간도 뭐 개인과 비교했을 때 세율 구간이 워낙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딩 매입하신다고 하신다면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꼬마 빌딩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꼬마 빌딩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영향을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너무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싸요. 그래서 지금 건물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지금 2%대 받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출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아요. 유동성이 워낙 많고, 근데 대신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되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보다는 좀 법인 비율이 좀 많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지금 갱신요건이 10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좀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또 상생하는 방법이 또 새로 생겨났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제가 건물 매입해드린 분이 1층이 거의 한 1년 동안 공실이었어요. 그러다가 베이커리 장사 잘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인테리어랑 이런 거 다 투자해서 도와줄 테니까 너가 여기 와서 장사만 해. 해가지고 같이 이 베이커리 가게를 오픈했어요. 공동투자로.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실 위험이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 임대가 채워졌고, 그리고 임대료도 받고, 플러스 사업 수익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플러스 사업 수익까지 받으면은 기존에 받으려고 했던 임대료보다 더 높게 받거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죠. 건물주가 다 인테리어 해주는데.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명도 위험도 없겠죠. 즉 공동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에. 만약에 장사 하시는 분 중에 혹시 뭐 좀 그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건물주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제가 실제로도 연결해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건물 같은 거, 주택이 대출이 안 나오고 규제가 워낙 심해서 내년에 좀 매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주택 건물을 사기에 되게 기회라고 보거든요, 내년이. 그 뭐 자세한 과정은, 매입하기 위해서 자세한 과정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가주택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세법이 22년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도 제가 유튜브에서 달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30에서 50억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 빌딩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딱 투자하기 좋거든요. 현금 한 뭐 10억 정도로 딱 사기 좋은 금액대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 30에서 50억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 빌딩이 인기를 좀 끌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 꼬마 빌딩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RTI 때문에 더 법인으로 매입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는 아까 그래프 보셨겠지만 주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셨던 그 노후화된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되게 꺼려 하거든요.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저희가 뭐 직접 뭐 콘크리트를 나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자만 잘 만나면 돼요. 사람만 잘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만 잘 짜여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딩 매입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딩을 매입해서 직접 뭐 장사도 하실 수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장점은 있죠. 그래서 이 빌딩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건물들이 많이 나오길, 다시 할게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택 건물을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뭔가 건축 행위를 하는 그런 거를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그 고객분 중에 그 베이커리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택 건물을 사서 건물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올리진 않고 그냥 리모델링만 했어요. 리모델링도 비용을 많이 안 들였어요. 그냥 페인트 칠만 했어요. 핑크 색깔로. 근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택 건물에서 물론 이제 용도를 바꿨겠지만 그래서 페인트 칠만 하고 리모델링 비용 많이 들이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운영을 되게 잘 해서 임대 수익보다 되게 더 큰 수익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내년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공동 투자 표도 하나 오픈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공개해 드리면 그 이거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려고 했던 건물 기준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3명이서 했던 거고 총 매매가가 24억짜리였습니다. 그래서 24억짜리였고 대출을 약 한 17억 정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그 투자금 들어가는 게 한 2억 4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어,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좀 한 두세 명만 모이면 이 20억짜리 건물도 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2억 4천 해가지고 다 모아서 실제로 매입한 거예요. 실제로 매입한 거고, 그래서 자본금이 셋이서 2억 4천씩 모아서 7억 2천 들어갔고요. 그리고 취득세가 4.6%거든요. 그래서 각자 한 4천만 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 총 2억 8천이 투입됐어요. 네. 2억 8천 투입해서 20억대 건물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건물을 좀 신축할 계획이어서 지금 신축 비용까지 쭉 놔뒀는데, 그 이렇게 만약에 공동 투자 같이 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실제로 현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거 솔직히 가게 하나 하시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이 막 1, 2억 금방 깨지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돈 모아서 같이 사세요. 어. 두세 분이 마음만 맞는다고 하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 좋긴 한데, 근데 그거는 좀 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셋이 사신다고 하면 그냥 명의도 3명 같이 들어가면 돼요. 따로따로 3분의 1씩 들어가서 2억에서 3억만 있으면 충분히 20억대 건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을 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 사서 장사하세요. 지금 한 20억 정도 대출받아서 1금융권에서 만약에 이자를 낸다고 하면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500만 원 임대료 내시는 분 계시면 차라리 20억 대출받아서 건물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뭐 다른 층에서 임대료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임대료 충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500만 원 내시는 분 있으면 20억 대출 이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이 빌딩 매입하는 그런 문턱이 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실제로 공동 투자도 해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동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공동 투자자를 모집해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공동 어떻게 보면 투자도 그렇죠. 공동 사업이다 보니까 나랑 잘 맞아야 돼요. 나랑 잘 맞아야 되고 되게 처음에 할 때 뭐 동업계약서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서류는 작성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기 전에 이런 동업계약서나 계약서 같은 거 잘 작성을 하고, 그리고 개인으로 살지 같이 법인 설립해서 살지. 근데 제일 부담 안 가는 건 그냥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이름 각자 들어가고, 아니면 법인이 있으면 법인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투자 매물을 찾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된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뭐 차주도 좀 정해야겠죠. 공동 투자자분들 중에. 그래서 차주도 좀 정하고, 이자. 그러니까 저는 공동 그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용은 다 이 통장에서 나가게끔 만들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뭔가 격리 직원 같이 한 분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나갔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실 분이 좀 계시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하면 2, 3억만 있으면 3명이 모이면 살 수 있어요. 2, 30억짜리.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좀 정해야 되고, 저는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그냥 각자 이제 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돈을 모아서 어차피 직접 쓸 거잖아요. 월 임대료 500만 원 낼 바에는 그냥 사가지고 직접 쓰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명도 당할 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좀 같이 공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물 뭐 매입하신다고 하실 때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률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이 뭐 오래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고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리모델링만 해도 신축 건물처럼 되게 잘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너무 오래됐다고 이 건물 별로야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건물들이 더 좋아요. 요즘 감성은 옛날 건물의 그 모습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고 건물, 오히려 그런 건물이 더 싸요. 그런 건물이 더 보석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좀 저렴하게 사세요. 저렴하게. 완전 노후화돼 있고 수익률이 아예 안 나오고. 제가 또 건물을 또 하나 산 게 있는데, 이거는 임대 수익률이 1%도 안 나왔어요. 0.6%였습니다. 0.6%고 건물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40년이 넘었던 거고, 그 심지어 옥상에 위반 건축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임차인도 이제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앞에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서 대로변에 있긴 한데 건물이 전면이 안 보여요. 전면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일단은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저는 운영 전략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픈은 못했지만 거기에 카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직접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리고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지어서 지금 현행법 적용을 받으면은 건물이 확 줄어드는데, 예전에 허가를 받은 거에서 건물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득 본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리모델링 해서 딱 쓰기 좋은 건물이었고, 그리고 앞에 제가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나무가 되게 좋게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성수동을 가면은 그 나무 배경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무가 보이는 그런 카페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포토 스팟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무를 사진을 찍어요, 같이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되게 좋게 봤어요. 남들은 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아마 공사는 뭐 내년 봄쯤 들어갈 것 같아요. 봄쯤 들어가서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것도 실투자금이 얼마 안 들었어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 없어도 임차인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제가 다 직접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단점이 있는 건물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보석 같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얼굴만 바꿨거든요. 얼굴만 그냥 커튼홀로 바꿨는데 건물이 확 달라졌어요. 이거 사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건물은 조명만 잘해줘도 되게 커 보이고 되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5억이 안 들었습니다. 5억이 안 든 사례고 서울시에 있는 건물이고, 차라리 여기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파트도 웬만한 게 현금 다 한 10억 넘어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빌딩은 아직까지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이 잘 나와서 충분히 좀 뭔가 힘만 모이면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이 나와요, 또. 시설자금 대출로. 그리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실투자금이 4억밖에 안 들었어요. 요것도 실투자금이 5억 정도밖에 안 들었고, 그리고 요것도 다 이제 10억 미만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요게 이 사례는 약간 여기 띄워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 명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 설립해서 매입했고 리모델링까지 했거든요. 시설자금 대출 받아서. 그래서 지금 직접 다 쓰고 계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사례는, 그리고 요 사례는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주택을 이 전층 카페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작은 계획을 좀 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서 2, 3억만 있으면 20억대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동산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땅이 있거나 뭐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상가가 있다. 그러면 같이 공동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좋은 조건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좀 잘 만나야 돼요. 중개하시는 분들을 잘 만나서 일단은 좋은 매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부동산이나 아니면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매물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검토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주요 지역에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장사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아는 데가 리스크가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토 지역은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은 대부분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직접 사용 용도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존의 임차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협상할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명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매입하기 전에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갱신 요구권이 10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거나 새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10년 동안 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할 때 이 최초 계약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일단은 좀 받기에 너무 좋아요, 조건이. 지금 금리도 너무 낮고. 그리고 대출 받는 이유가 비용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출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월세 500 내시는 분들은 그냥 풀로 받으세요. 감당 가능하잖아요. 월세 이미 500씩 내잖아요. 그래서 감당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임대료 내 수준이 되는 분들은 풀로 받으세요. 풀로 받으시고, 그리고 계약 전에는 그 명의는 그냥 각자 들어가세요. 3분의 1씩. 각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입하기 전에 은행 대출 가능 여부까지는 확인해야 돼요. 대출이 지금 뭐 한 50% 가능할지, 70% 가능할지.
탁상 감정을 하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 좀 나오기 때문에 매입하기 전에 대출 가능한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한두 달 안에 다 끝나요. 한두 달 안에 다 끝나서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할 때 저희가 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사거든요. 근데 토지는 부가세가 발생 안 하는데 건물은 부가세가 발생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 그걸 발생 안 하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또 별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한 3, 4월쯤 계약하시면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걸쳐서 이제 잔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매도인이랑 좀 협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취득세를 내는데 그 근린생활시설은 4.6%예요. 4.6%인데 만약에 취득세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카드 긁으시면 돼요. 카드도 되거든요. 카드 긁으시면 되고, 그다음 뭐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뭐 등기수수료 이런 것도 들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지.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셋이서 동업계약서 쓴 다음에 세무서를 가서 뭐 다 같이 손잡고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위임장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대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확인서를 받는데 이 확인서가 뭐냐면 확인서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임차인들이랑 면담도 해요. 잔금 전에 혹시 뭐 비세는 데 있는지 뭐 균열난 데 있는지 면담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잔금 때 뭐 법무사나 정산서, 그리고 이제 매도인분한테 뭔가 도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열쇠라든지 이런 거는 꼭 잔금날에 같이 받아야 돼요. 잔금이 끝나면 대부분 다 연락이 두절되거든요. 더 어디 해외 로밍 중이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거나, 그래서 잔금 전에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입 후에는 뭐 직접 관리를 하실만 해요. 연면적이 엄청 큰 건물이 아니라면 직접 관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직접 장사도 하실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뭐 관리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때는 건축사를 만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딩 투자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같은 빌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뭐 중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다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님들이랑은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행 지점장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건축사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확 틀려지거든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확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요즘 트렌드로 건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실이 발생돼요. 그리고 나중에 팔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 3명은 한 팀으로 만드세요. 한 팀으로. 정리해보자면, 일단 나 혼자 투자하는 게 좀 버겁다 하면 공동 투자를 할 사람을 한 2~3명 정도 섭외를 해요. 섭외를 하고, 아까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한 2, 3억 정도 있으면 20억대 건물을 살 수 있어요. 풀로 대출 받아서. 그거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일 때만. 그래서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할 때는 뭐 법인 설립해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각자 들어가시면 돼요. 3분의 1씩. 계약금이 1억이다. 그럼 다 나눠서 주시면 돼요. 다 각자 내시면 되고, 그리고 매입하고 나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 친한 건축사를 좀 한 분을 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 팀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건물을 만든 다음에 그 직접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굳이 지금 임대료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월 500 내시는 분들은 20억 이자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건물 매입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무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